자, 표 1로 나와 있네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네, 요건 채로 봤을 때 양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지 그럴 때 이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읽고 있죠. 자, 표 2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되어 있습니다.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밑에는 계절별로 인묘진, 사오미로 쭉 되어 있는데 양과 나와 있죠. 양을 보면 인사, 신해, 계절의 첫 달. 계절을 첫 달 계절을 여는 달이죠. 양. 음은 극성지에서 멈추는 거고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극성지입니다. 묘, 유, 자. 그리고 환절기인 진미술축은 양음으로 순서껏 되어 있습니다. 표 1의 배열은 극음이면서 잉태의 기운인 자로부터 시작되는 땅의 모습이지만 채로 보면 양음 순으로 배열된 모습이고 표 2는 입춘으로부터 3개월씩 계절별로 분류된 모습이며 표 3은 양과 음으로 분류된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결합, 간지의 결합을 말하는 거죠. 갑자, 을축 이런 식으로요. 천간 오행과 지지의 만남. 상기한다와 같이 오행은 목화, 토, 금수 5이고 이것이 양오행과 음행으로 나누면서 십천간이 형성된다. 따라서 오행은 십천간 이외의 오행은 없다. 그렇다면 지지를 의미하는 인묘진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랬습니다. 저하고 좀 인연이 된 분들, 같이 공부하는 이분들 이외의 바깥에서는 다 지지 자체를 오행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원국을 보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부분으로 같이 공조를 하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공부하기가 무슨 의미나 이렇게 여러 가지 두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의심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공부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큰 내용이거든요. 지지를 오행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거는 바로 음과 양 기본적인 명리학의 기본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차이거든요. 천간의 기운은 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바탕이 되어주지만 지지상에서 오행으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천간의 기운은 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바탕이 되어주어야만 지지상에서 오행으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얘기는 곧 음양의 이치입니다. 천간과 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그 천간이 그 지지인 바탕에서 변화를 보일 수 있다 그 소리죠. 이는 마치 끝이 없을 것처럼 많은 양의 공기가 있지만 고무가 바탕이 되어야만 공기와 고무가 균형을 이루어 풍선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 것과 같고 남자 여자는 많지만 두 사람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만 남녀 간의 사랑이 결실을 이루는 것과 같으며 도로는 많지만 차도는 자동차가 철로는 기차가 달려야 하는 것과 같다. 그렇죠? 인도는 사람이 가야 되고요. 지구는 태양을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균형을 이룬다. 빛과 열기 각종 에너지는 애초부터 태양으로부터 와서 각각의 지구의 환경 조건과 그에 어울리는 하나, 균형을 말하는 거죠. 하나가 되어 변화하는 것이지 지구 자체가 스스로 변화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 지구는 다만 작용력의 덩어리라는 바탕이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게 얼핏 반복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맛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천간과 12지지가 각각 균형을 이룬 결합이고 인월과 신월 등이 다른 이유이며 열대지방과 온대지방이 다른 이유이고 12지지인 월이 흐름에 따라 계절 변화뿐 아니라 한난조습에 따른 모든 생명력의 변화가 천태만상으로 나타나는 이유이다 그랬습니다. 차가울 한, 따뜻할 난, 건조할 조, 습할 습이죠. 지지가 12로 나누어지는 의미입니다. 12지지는 한 달 동안 하루하루의 간지가 변화를 보이는 흐름 전체를 한 글자로 범위를 지어 12로 구분 지은 것이다. 따라서 지지 하나하나에는 계절이 변해가는 이치를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이를 이론으로 정립해 놓은 것이 잠시 후에 설명하게 될 지장간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인월 그러면 인의 오행이 돼가지고 변화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인월이라는 그 양력 2월 한 달 동안 보여지는 인월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계절 변화를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지장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장간이 오행이죠. 지지가 품고 있는 천간 그래서 지장간이 오행입니다. 입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는 대지의 작용력에 의해 맹아가 발령의 기운을 얻어 생명력으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는 지장간 무병갑의 범위를 나타내는 지지이지 인 자체가 목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만 무병갑이라는 15행의 변화 이치는 이
인이라는 지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이고 각 지지가 모두 이와 같은 특성을 품고 있으므로 천간에 대한 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의 명리학계는 인, 묘는 입춘에 새 생명이 태어나 성장한다는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 이를 인목, 묘목으로 분류해 온 것이 사실이며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지금도 대부분의 운명가들이 지지를 오행으로 분류해서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도 이 세간에서는 지지를 오행, 그래서 자수, 해수, 릅니다. 오행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도 20년 동안은 그렇게 썼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10년 전부터 이론을 찾느라고 뒷단에는 고생을 좀 했습니다. 12지지는 각 지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환경 조건으로 인해 자기만이 품고 있는 15행의 변화 이치, 지장간을 상징할 뿐 지지 자체는 스스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15행이 아니다. 따라서 가불목 이외에 인묘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장간을 지지가 품고 있는 천간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이 양끼리 음끼리 결합을 하는 이치를 보겠습니다. 생명이란 햇빛, 흙, 공기, 물 등과 더불어 하나가 되고 하늘과 땅은 상호 감응을 하여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오행의 흐름인 생명력으로 태어난다. 하늘과 땅은 왜 양끼리 음끼리 결합을 하는가? 하늘은 양이요 땅은 음이므로 간지는 인이 음양의 균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간지로서 하나가 된 결합이 체의 모습으로 음이면 양이면 양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양음순으로 또 다른 모습의 하늘과 땅이 결합하게 되고 이것이 육식갑자를 이룸으로써 오행의 흐름은 생변멸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갑자를 보면 천간은 양이죠. 갑이. 오행이 아니더라도 일단 천간은 양, 지지는 음입니다. 그래서 갑자 그러면 천간인 갑은 양, 지지인 음은 음이에요. 그런데 지지에서도 보면 잡축인 묘진성음이 12지지 볼 때 자가 양이었고 축이 음이었고 양음순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럼 갑자는 갑도 양이고 자도 양이죠. 다만 천간이 양이고 지지가 음이기 때문에 결합이 된 하나인데 갑도 양, 자도 양이기 때문에 갑자 자체는 양이고 그 다음에 을축이 음이겠죠. 그래서 또 천간 지지가 양음으로 결합이 됐고 갑자 양, 을축 음, 병인 양, 정묘 음 이렇게 양음, 양음승으로 육식갑자가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양으로서의 인간인 남녀가 하늘과 땅이죠. 남녀가 가정을 이룸으로써 하나. 이건 인간이니까 양이죠. 하나가 되는 것과 짐승, 음인 짐승이 암수가 둥지를 틀므로써 하나. 짐승이니까 음이죠. 되는 것. 그리고 인간과 짐승이 간지를 이루어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자연인 육식갑자의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는 이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전체는 양이지만 남자와 여자를 볼 땐 남자가 양, 여자가 음이었고 짐승도 수컷이 양, 암컷이 음이죠. 그러면 둘 다 양음으로 만났고 인간도 양음으로 만났는데 인간 자체는 양이고 짐승은 음이기 때문에 다시 양음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로 쭉 가는데 갑자는 양, 을축은 음, 병인은 양, 정묘는 음 이렇게 간다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십천간은 10개고 12지지는 12개인데 갑자, 을축, 병정을 가다 보니까 계위에서 끝나고 술해로 이렇게 2개가 남죠. 지지가. 근데 요거 이제 위와 같이 천간보다는 지지가 둘이 많음으로 다시 갑을 을해로 이어져 60간지가 순환하게 되고 십천간을 중심으로 배열을 하면 아래와 같이 육갑으로 10년이 시작되는 육식갑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갑을 을해 이렇게 다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병자 정축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봐서 지금 현재 보면 갑자, 을축에서 갑술 을해로부터 시작이 됐죠. 임신 계유로 끝나고 다시 술해, 여기 위에서 술해가 있었죠. 이것이 다시 갑으로부터 시작되게끔 갑술 을해, 병자 정축으로 가서 다시 갑신 을유, 갑우 을미 이렇게 이어져 갑으로 시작되는 거로 십천간을 배열을 했기 때문에 갑자, 갑술, 갑신 이렇게 시작된다. 그 의미죠. 이것이 육식갑자입니다. 명리에 대한 공부를 좀 더 깊이 하고자 원한다면 이 육식갑자를 참 외우면 좋습니다. 순서껏 순행 방향으로 외울 수도 있고 또 역행 방향으로도 외울 수도 있습니다. 이 외워두면서 생각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외운다는 것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전철을 타고 왔다 갈 때마다 이걸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여기까지 일단 다음엔 지장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